멋이라? 와이스트릿 송일아 기자입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GTC 2026 연례 개발자 대회를 열었는데, 원래 유명하죠.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나와갖고 한 2시간, 3시간 내내 연설하는 걸로 유명한데, 오늘도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의 핵심, 삼성과 현대, LG 전자까지도 언급이 됐지만 SK 하이닉스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깐부회동은 강력했다라는 걸 이제 시작으로 오늘 내용 조금씩 요약 정리해드릴게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GTC 2026에서 이 한시도 쉬지 않고 하드웨어 칩부터 AI 에이전트 플랫폼 네모클로, 또 우버와 함께 내놓는 이 로봇택시까지 이제 쉬지 않고 정말 자사 서비스를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AI 매출 1조 달러입니다. 블랙웰부터 시작해서 베라, 루빈, 이제 파인만까지 쭉 이어지는 이제 이 엔비디아의 AI 칩들 설명을 했는데, 먼저 엔비디아의 대표 AI 칩이죠. 블랙웰과 베라, 루빈 주문 규모가 2027년까지 무려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게 작년 11월만 해도 두 개 합쳐서 5천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몇 달 만에 이제 2배로 이제 올려 잡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AI 추론 수요가 그만큼 정말 이 우리의 예상을 넘어설 정도로 이제 빠르게 이제 폭증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처음에 이 AI 데이터를, 이 장표를 장작 본인이 3시간 동안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번 키노트에서 젠슨 황 CEO는 계속 이제 AI 팩토리라는 단어를 반복을 했거든요. AI 산업이 이제 더 이상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고 이 인프라 산업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AI 경쟁은 이제 단순한 모델 성능 경쟁이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경쟁이고, 엔비디아는 이 모든 거를 풀스택으로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상위 6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전체 AI 칩 수요의 60%를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들은 스타트업 수요도 40%나 된다. 그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 엔트로픽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제 AI의 단계가 단순히 학습에서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는데, 이 추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칩의 수요가 전부 이 추론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본인들이 이제 인프라 산업의 주역이 되겠다는 거죠.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케일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또 추론을 위한 이 컴퓨팅도 이제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AI 컴퓨팅 구조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GPU 하나, 뭐 서버 하나 이렇게만 됐었는데, 이제는 GPU 수백 개를 이 NVLink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엮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추론을 위해서 작년에 엔비디아가 이제 그록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이게 엔비디아 역대 최대 금액을 들여서 200억 달러인가를 들여서 그록을 샀는데, 이 그록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록이 아닙니다. 이제 그로크라는 뒤에 Q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에서 AI 추론을 위한 이 칩을 만든단 말이죠. 이 칩을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얼마 전에 이제 증산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삼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록의 첫 언어 처리 장치 LPU 그록 3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전체 발표의 한 3분의 2가량을 엔비디아가 AI 팩토리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고, 단순히 GPU 만드는 칩 회사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이제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내용이 바로 오픈클로 받고 네모클로 내놓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픈클로가 저희도 이제 머시라에서 소개를 하기도 했지만, 연초에 이제 개발자 이 씬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오픈 소스 그 AI 에이전트잖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걸 쓰면 우리가 뭔가 지시를 해서 이거 알려줘라고 하면 걔가 이제 대답을 해주는 그 화면, 또 챗GPT나 제미나이 화면 안에서만 했는데, 이제 이 오픈클로는 오픈 소스로 내 컴퓨터에 심어 놓기만 하면 거기서 알아서 내가 원하는 문서 찾아주고 결제해주고 뭐 이메일 보내주고 이런 거를 정말로 자유자재로 앱을 넘나들면서 할 수 있는 이 진정한 나의 AI 비서, 이제 개인별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그 서비스를 호주 출신의 개발자 피터 스타인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해서 내놨는데, 이게 지금 개발자 사이에서 엄청나게 이슈를 끌었단 말이죠. 근데 엔비디아가 그 오픈클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엄청 치켜 세워주는 키노트의 내용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젠슨 황이 뭐라고 했냐면, 이 오픈 소스를 통한
오픈클로가 이 AI 에이전트의 어떤 기폭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오픈클로우가 가장 큰 문제점이 보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은 절대로 이 오픈클로우를 메인 컴퓨터에 깔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회사 기밀이랑 이런 거를 얘가 내 관리 자격으로 이제 가니까 내 거를 다 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안 문제가 굉장히 큰데 엔비디아가 이 오픈클로우를 활용을 해서 본인들이 보안과 관리자 기능을 강화시킨 니모클로라는 것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클로 뭐야 그거 너무 이제 보안에 취약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오픈클로 너무 좋은 서비스야. 에이전트 AI 시대에 정말 지평을 열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지만 이 기업용 이 너네가 보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관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오픈클로 같은 이 니모클로를 우리가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영리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AI 비서 전성 시대가 올 텐데 그 하드웨어 AI 칩뿐만이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다 해먹겠다. 예,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픈클로가 이렇게 엄청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폭증을 했고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 여러분 오픈클로 만든 이 피터 스타인버그가 지난달에 오픈 AI 합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가 서비스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시장에 큰 반응을 일으키면은 이제 큰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아예 영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는 오픈 AI랑 서비스를 칩을 주고 고객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오픈클로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본인들은 이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인 니모클로를 내놓겠다는 거죠. 이렇게 AI 칩부터 그 다음에 오픈클로까지 살펴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항상 GTC의 라스트는 원래 항상 로봇으로 끝나요. 그래서 피지컬 AI 로봇 얘기로 이제 마지막을 또 장식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를 강조를 했냐? 원래 이제 기존에 나온 뉴스긴 한데 2028년까지 28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현대를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 엔비디아가 우버랑 손잡고 그 엔비디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제 탑재한 그 차량 공유 서비스를 내년부터 이제 2028년까지 이제 내놓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LA랑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4개 대륙 28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또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사 4군데를 소개했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 현대랑 그다음 중국의 비아디, 지리자동차 그리고 닛산 이렇게 4군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벨 4 자율주행차를 이제 개발 중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는 로봇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요때 잠깐 LG 일렉트로닉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인상적이었던 거는 로봇이 한 대 등장을 했어요. 그 로봇이 무슨 로봇이냐? 디즈니 로봇, 울라프 로봇이에요. 이 울라프 로봇이 이제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한 로봇이 무대에 아예 등장을 해서 이 젠슨 황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도 연출을 했고요. 원래 이 GTC의 끝은 이 젠슨 황이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코멘트로 이제 끝을 내는데 오늘의 마지막은 아예 이 엔비디아 옴니버스 가상 세상에서 로봇들이 노래를 하면서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는 다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인프라 기업이고 니모클로 얘기도 하고 다 오픈소스다. 이것만 해석해도 오늘 내용을 쭉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GTC 2026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냐. 장중에 잠깐 튀기도 했어요. 근데 종가는 1.63% 상승 마감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지금 소폭 하락 중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원했던 내용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양산 일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비용에 대한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좀 부족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고 또 이 베라 루빈 그 넥스트로 파인만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파인만에 대한 언급도 별로 없었다는 것도 약간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았나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 기술적으로 뭔가 새로운 게 없었고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거 잘 되고 있고 성능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좀 개념적인 얘기들만 아는 얘기들만 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키노트를 하는 와중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하나가 나왔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끝낼 텐데 네, 바로 이 기사입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그 투자한 AI 스타트
스타트업이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겠다라는 기사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오전에 새벽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리플렉션 AI라는 이제 AI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GPU를 공급을 하고 해줬는데 리플렉션 AI가 우리나라 신세계 그룹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근데 그게 이제 차이나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어떤 방책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는 미국 스타트업이 이제 한국 파트너사와 함께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 미국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해서 중국에 대항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 리플렉션 AI가 딥마인드에서 나온 이제 분들이 만든 회사예요. 정용진 회장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오늘 MOU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수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짓겠다라는 내용이고 데이터 센터 규모가 250메가와트의 전력을 소비할 수 있는데 이게 미국 소도시 하나가 사용하는 정도의 에너지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엔비디아가 GPU를 계속 공급을 해주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이제 신세계 그룹이 이 AI 데이터 센터를 드디어 이제 건립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리플렉션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칩이랑 모델, 엔지니어링 제공하고 신세계는 자금 조달,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담당할 예정이고요. 양측 모두 트럼프 행정부와 굉장히 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의 깐부 트럼프 주니어죠. 트럼프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줄기차게 왔다 갔다 하더니 드디어 한 건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GTC 2026 이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게는 호재일 것 같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또 이마트 주가가 많이 오르겠죠. 근데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직접 이제 날아가기까지 했는데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게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제 GPU만 생산하는 그 기업에서 이제 벗어나서 진짜 이 AI 판을 까는 인프라 기업이 되겠다. 이제 하드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프트웨어 오픈클로까지 지금 품은 걸 보니 오픈클로에서 자율주행, 피지컬 AI까지 이제 모든 풀스택으로 우리가 다 해먹겠다. 라는 그 청사진을 다시 한번 이 엔돌핀 뿜뿜 나오면서 2시간 반 동안 거의 3시간에 가까운 시간에 이 젠슨왕 형님께서 이렇게 연설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애기 엄마가 새벽 3시 반부터 이거 보느라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는 또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부탁드릴게요. 뿅!